안녕하세요. 핵잠수함의 발표를 맡은 이창택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뉴스 게이밍,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핵잠수함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타겟팅을 하기에 앞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래픽카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큰 상관관계가 없어 대부분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약 75%, 4명의 3명 골은 주로 게임을 위해 사용되는 그래픽카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로 성능과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80%가 성능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중에 60%인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핵잠수함 팀은 이 중에서 가성비라는 단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비, 쉽게 정의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준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우선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가성비가 우수한 라데온보다 엔비디아를 택하는 이유, 그것은 구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저렴한 제품,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성비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성비의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정한 새로운 타겟은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로 표본을 좁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성비가 우선 라데온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라데온 브랜드에 대한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조사에서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부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라데온 브랜드의 인식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반수가 경쟁사의 그래픽카드를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60%의 사람들인 거죠. 아니 왜 가성비가 뛰어난 라데온의 가장 장점이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쟁사 제품을 선호하거나 라데온의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 자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경쟁사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포스 선택 이유가 성능과 가성비를 꼽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데온의 가성비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성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아까 그 앞선 통계 자료에서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새롭게 다시 통계를 정리하면 사용 경험 있는 소비자는 라데온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데온을 사용한 사람은 약 60%가 라데온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데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80%가 우수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 즉 그래픽카드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런 표본일수록 우수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카드에 대한 지식은 앞서 제공받은 통계 자료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혹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한 표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수준에 있는 지식 집단은 57%가 좋다고 62%의 높은 수준 지식 집단에서 긍정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그래픽 지식이 많은 표본일수록 우수하다는 응답을 가져온다, 즉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R 시리즈 출시 이후에 AMD의 시장 점유율이 4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은 23%가 증가하였고 판매량도 66%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엔비디아는 있지만 AMD는 없는 것, 그것을 소비자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라데온의 도전 챌린지는 다음과 같고, 이를 쉽게 정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개인 고객을 바탕으로 단체 고객을 섭렵해 나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035 남성, 구매력이 높고 메시지 흡수와 확산이 가장 뛰어난 2035 남성을 처음 타겟으로 잡고 3545 단체 소비자를 공략하여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타겟 통일을 통한 홍보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20대 학생과 30대 직장인을 최종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픽카드라는 시장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시장의 기반이 성립하는 만큼 빅마우스, 지식 집단을 먼저 공략을 하고 빅마우스를 하나의 마케터로 사용하는 바이럴 전략을 통하여 최선의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035 소비자를 공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라디온 is 게이밍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키 메시지는 Gaming is life, 이것을 바탕으로 Real, it's real, 이 말의 슬로건 Reality, Enjoying, Affordable, Leadership,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점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래픽 카드인 그 라데온을 분석하는 거에서 라데온이 가장 강점으로 짚고 있는 거는 가성비다. 또 소비자층도 가성비를 80% 이상 중요한 요소로, 구매 선택의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소비자들은 브랜드 선호도를 가성비보단 더 위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결론을 내는 것은 소비자들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뭐 가성비 아무리 외쳐봤자 안 써보면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손댈 데가 없어.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뭐였냐면 PC방, 뭐 단체 구매를 시켜서라도 뭐 이렇게 좀 그 경험을 시켜보자라는 논리잖아요. 그죠? 뭐 PC방 고객,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저는 그 뒷단에 단체 구매를 많이 하는 B2B 형식의 뭐 어떤 전략이 나올 줄 알았어. 뭐 PC방에다가 뭐 단체로 깔자라든지 아니면 뭐 AMD 라데온의 플래그십 뭐 PC방을 마련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 나온 거 보면은 갑자기 2035 타겟을 잡자. 2035는 왜 나왔어요? 메인 타겟인 건가? 헤비 유저들인 건가? 일단 하나씩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PC방 그 개인 고객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저희가 먼저 그 PC방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집단을 먼저 그 집단은 이미 우선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공략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장벽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는 이제 그래픽카드 시장을 그냥 표현해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PC방 사장님 분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그래픽카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픽카드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지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제일 먼저 공략해야 하는 것은 그 개인 고객, 잘 알고 있는 지식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PC방을 먼저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래픽카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 고객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뭐 매니아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뒤에 보면은 꼬셔야 되잖아. 2035에 네. 있는 뭐 헤비 유저들이 될 매니아층. 그 사람들 꼬시겠다라는
어떤 전략 자체가 뒤에 보시면 뒤에 쭉쭉 넘겨봐봐요. 뒤에 보시면 너무 두리뭉실해. 너무 청사진만 보여져.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빅마우스를 잡아서 바이럴 시키면 당연히 그거는 소비자들이 흡수될 거고 그 흡수된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다 구매를 한다면 굉장히 멋있는 어떤 그 세일즈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건데 맨 뒤에도 뭐 이츠 리얼 해가지고 뭐 리얼리티 뭐 슬로건이 아니라 어떤 전략 자체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멋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전략, 전술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뭔가 BCG나 에티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전략 컨설팅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저런 막 멋있는 슬로건이 나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츠 리얼 자체가 너무 뭐 멋있기만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뒷단에 구체적으로 그 빅마우스를 잡기 위한 전술 자체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식이 많은 것과 경험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아름답게 꾸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딜라이트풀이나 뭐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경험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명확한 이유도 없이 모르겠어요. 되게 전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구성이 좀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좀 명확한 점이 좀 적고 저는 이어지는 부분이 좀 적은데요.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계속 되새기고 있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팀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하면은 그럼 어떤 경험인가?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경험인가?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직접적인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싸그리 무시한 채 바이럴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일단 논리 구성이 무슨 경험인지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바이럴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밖에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